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MC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 보통 이야기는 아닐 것 같은데요.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MC님께서 이렇게 또 시드름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사실상 좀 직업괴담일 수도 있으면서 또 본인이 겪으셨던 또 기묘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이쪽 직업괴담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MC죠. 일단 이야기의 시작은 제가 직업적인 설명을 좀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제가 지금은 현재는 그만둔 상태고요. 제가 했던 직업은 이제 유흥주점, 흔히들 얘기하는 이제 노래방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 예. 네, 이런 유흥주점의 뭐 인허가 문제, 회계사 문제 뭐 이런 쪽을 장사를 하시면서 뭐 편하게끔 하실 수 있게 저희가 서포트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야기를 그렇게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주제라고 하면 여자친구 셋과 오. 무당 넷과 여사친 한 명이라고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오, 예. 일단 첫 번째로는 20살 초반 무렵에 예. 제가 여자를 만나게 되고 너무 뭐 누구나 똑같겠지만 너무 이쁘고 착하고 뭐 다 그런 여자들을 만나잖아요. 처음에 연인이 될 때쯤에 그 여자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기가 너무 세서 보통의 남자는 버티지도 못할 뿐더러 잘 만나기도 힘들다 하는 얘기를 하길래 뭐 그런 얘기는 솔직히 신경이 안 쓰이더라고요. 네. 일단 뭐 너무 좋아도 했고 이런 여자가 내 여자친구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상상만 했으니까 그래서 연애를 시작을 하게 되고 며칠이 안 돼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점을 한번 보러 가면 안 되겠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크게 신경을 쓰면서 살았던 부분이 아니기에 네. 또 나이도 이제 20살 초반 무렵이라 그래 한번 가보자라고 얘기를 해서 가게 됐어요. 첫 번째 스토리가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무당집을 갔고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서 무당을 딱 얼굴을 보고 저하고 여자친구는 방석 위에 앉자마자 무당하고 저하고 한 10초 정도의 컨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무당분이 여자분이신데 네. 그 무당분이 저하고 여자친구하고 이제 앞에 상이 있고 앞에 앉아 계실 거잖아요. 동시에 같이 앉았는데 무당분이 저를 보시더니 빤히 한 10초 정도를 쳐다를 보시더라고요. 쳐다를 보시면서 아무 말도 없이 표정 변화도 없이 눈물을 주르륵 흘리시더라고요. 아니, 갑자기, 예. 네, 그래서 속으로 이제 뭐지? 라는 생각에 뭐라고 말을 꺼내야 되나 그냥 몰라서 이제 저는 당황한 상태로 쳐다보고 있더니 하는 얘기가 너 여기 왜 왔어? 라고 대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왜 오다뇨? 그냥 왔는데요? 라고 그렇게 저도 얼버무렸어요. 아니 너 올 사람이 아닌데 왜 네가 내 앞에 앉아있냐? 가라. 딱 그 마디만 얘기를 하시고는 쓱 나가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경우지 하면서 이제 여자친구가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나가고 다시 무당분이 들어오셔서 한다는 얘기가 나는 너를 보지도 않을 거고 보이지도 않는다. 그것만 알아라 라고 얘기를 하시고 여자친구랑 계속 대화를 하더라고요. 근데 대화를 하면서 대화 중간중간에 이제 제 눈치를 본다? 좀 이렇게 의식을 하게 되는 그런 시선을 좀 제가 조금씩 받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별 신경 안 쓰고 뭐 이때는 이러고 뭐 앞으로 뭐를 해야 되고 뭐 계속 쭉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처음 본 무당집을 간 건데 아, 생전 처음 가보신 거구나. 네네. 근데 느낌상 빨리 끝내고 싶다 혹은 빨리 끝내려고 하는 뭐 그런 단답형으로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까지는 뭐 신경을 쓰지도 못했고 지금에서야 이제 들은 생각이니까 이제 그렇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하고 나와서 여자친구한테 물었어요. 나가서 뭔 얘기를 했냐. 나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 사람이 왜 다시 들어와서 이러고저것 얘기를 해주면서 이렇게 했냐라고 물어보니 별 얘기는 안 했고 그냥 어차피 우리도 예약을 한 거니까 봐주셔라 이렇게만 얘기를 했대요. 네.
그리고 한 반년이 안 돼서 그 여자친구가 헤어지게 돼요. 헤어지고 난 뒤에 이제 주위에 연결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무당이 여자친구가 나가서 다시 모시고 들어오는 그 찰나의 그 1, 2분 시간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 남자랑은 절대 만나면 안 된다고. 헐. 만나면 네가 아프고 네가 잘못되고 앞으로 하는 모든 게 다 망쳐질 거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건 나중에 들은 얘기고. 그리고 이제 세월이 또 흘러서 에피소드의 두 번째 여자를 만나게 돼요. 그게 이제 제가 앞서 설명드린 그 직업이랑 겹치는 사람인데, 저는 그 제 지역에 있는 노래방 전체를 이제 다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뭐 사실 뭐 종업원이든 뭐가 됐든 사장님이 됐든 뭐 저도 사람인지라 얼굴을 보면 아 이쁘다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마다. 당연히 그렇죠. 예. 이제 어느 가게를 갔는데 아 사장님이 너무 이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초반에는 사장님이 바뀌시게 되면 뭐 줘야 할 서류나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많이 알려드려야 돼서 좀 자주 찾아가는 편인데, 한 4, 5일 간격으로 계속 가면서 얼굴도 보고 하다 보니 서로 조금 그런 게 좀 있었나 봐요, 제 느낌상은. 살짝 썸 그런 느낌이. 네네네. 그래서 계속 얼굴 보고 이제 지나다 보니 친해지게 되고, 뭐 밥도 뭐 먹게 되고, 고맙다고 뭐 이렇게 뭐 챙겨주고 뭐 그런 거에 이제 서로 호감이 생겨서 만나게 돼요. 그분이랑 만나게 되는데, 그분 또한 만난 지 며칠이 안 돼서 저한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점을 한번 보러 가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그 20살 초반 무렵에 봤던 그 생각은 아예 들지도 않았고 기억도 못했고, 뭐 그래 네가 원하면 가자 라는 식으로 이제 갔어요. 가서 물론 뭐 본인이 예약을 다 하고 뭐 지역이 좀 제가 있던 곳과 좀 거리가 좀 있었던 지역인데, 똑같이 이제 들어가서 응대를 해주시는 분이랑 인사를 하고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라고서 안내를 받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인사를 할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했는데 저를 보자마자 그냥 쌍시오제 발음이 나오는 욕을 엄청 퍼부으시는 거예요, 저한테. 뭐라고 욕을 했었어요? 그냥 뭐 개 X부터 C X부터 해가지고 어이구.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네가 여길 왜 와라고 고함을 치더라고요. 예. 그때는 이제 또 20대 후반 30대로 접어드는 한참 남자가 혈기왕성할 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또 지는 거 싫어하는 성격이라 같이 욕을 했어요. 예. 한번 봐봐, 한번 너 어떻게 되나 보자부터 해가지고 뭐 서로 뭐 계속 막 욕설이 오고 가고, 그런 와중에 이제 응대를 해주셨던 분이 들러와서 뜯어 말리고 막 되게 아수라장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진정을 해봐라. 저도 이제 이러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진정을 해보고 얘기를 좀 해주셔라. 왜 나한테 그렇게 욕을 했으며, 뭐 내가 당신을 처음 봤는데 뭘 약 올렸으며 얘기를 해봐라고 딱 쳐다보니까 그 무당도 또 전조 증상 없이 눈물을 또 주르륵 흘리시더라고요. 아니 이거 그냥 뭐 무표정이에요. 그냥 이 사람이 왔구나, 이런 사람이 있구나, 뭐 그런 무표정으로 눈물이 주르륵 흐르길래 그때 든 생각이 이거 뭔가 좀 잘못됐나?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사실 제가 뭐 이렇게 생긴 게 되게 막 잘생겼거나 막 푸근하거나 이렇게 생긴 얼굴은 아니거든요. 누가 봐도 좀 거리를 좀 둬야겠다라는 그런 얼굴상이에요.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건달아 아닌가 뭐 그렇게 생길 정도로 좀 무섭게 생기기는 했는데, 네. 결론은 그 집에서 점은 못 봤어요. 점은 못 봤는데 저한테 한다는 얘기가, 너한테 지금 보이지는 않는다. 나도 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네 기에 너무 눌려서 나 지금 힘이 너무 빠지고 온 몸이 너무 힘들다. 그러니 갔으면 좋겠다 라고 절 타일리면서 얘기를 하시길래 이유라도 조금 알고 싶습니다. 왜 그런지를 조금이라도 설명을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니, 30대 후반쯤에 됐을 때 아마 크게 열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뭐가 열려요? 그런 전문 용어 말고 그냥 알아듣게 얘기를 해주세요 라고 제가 물었고, 지금의 기억으로 보면 뭐 귀문? 너 같은 기를 가진 사람은 신을 받아야 된다라는 뭐 그런 쪽의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얼토당토 않는 얘기고 태어나서 처음 듣는 얘기이기도 하고 예. 이게 무슨 뜻인지도 정리도 안 되고 그렇게 쫓겨나듯이 나가려고 하는 찰나에 저를 딱 잡더니 하는 얘기가 너 문신 그만해 라고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온몸에 이제 전신 문신을 갖고 있는데 그 당시에 조금 남아 있었던 탓이었거든요. 조금 부분적으로는 남아 있었는데 여기서 문신을 더하면 너 인생이 바뀌어. 인생이 바뀌는데 그게 좋을 건 아니야. 그리고 30대 중후반 들어서 너 크게 아플 건데 죽을지도 몰라. 그런 얘기들만 하는 거예요, 저한테. 예.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악담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죠. 네. 나와서 그 여자친구랑도 엄청 싸워요. 야, 차라리 그냥 몰래카메라니? 너 일부러 그런 거 아니면 내가 지금 이렇게 모질게 당한 건 난 괜찮다. 근데 난 이해가 안 된다. 예. 너 이해가 되냐라고 되물으니 아무 말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싸우곤 한동안 이제 뭐 헤어지자 뭐 말자 뭐 얘기도 없이 그러고 그냥 지나갔어요, 시간이. 근데 뭐 아시다시피 좀 전에 얘기를 했지만 직업상 계속 마주쳐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얘기를 했죠. 예. 얘기 한번 하자 그러고 얘기를 했는데 하는 얘기가 자기가 살짝 그런 쪽으로 좀 있대요. 아, 예. 그 끼라고 신기 아니면 뭐 좀 촉이 좋은 뭐 쭉 설명을 하더라고요. 여태까지 살아온 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흔히들 말하는 영안이라 그러죠. 그게 좀 띄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가끔 멈칫하고 가끔 멍 때리던 게 그게 아닐까 싶어요. 예. 그 얘기를 하고 나니 저도 이해가 되고 그런 촉이 있고 뭐 신기가 있으면 걔도 저를 무당처럼 이렇게 바라보지는 않았어도 좀 그런 느낌은 받았을 거 아니에요. 물어보기라도 했을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시간이 한두 달 지나서 한날 이제 퇴근을 하고 저는 집에 왔고 가게가 끝났다 그래서 그날 술을 좀 먹었으니 데리러 오면 안 되냐고 묻길래 그래 알았어 그럼 데리러 갈게 해서 태워서 저희 집으로 왔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술이 완전히 만취가 돼가지고 뭔 술을 이렇게 많이 먹었냐 그냥 같은 말만 계속 반복적으로 나 술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술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계속 그 얘기만 계속 반복적으로 조아리더라고요. 그렇게 술 많이 먹은 것도 처음 봤고 일단 자라 그러고 침대에 눕혔는데 저도 이제 한 30분이 좀 안 돼서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듣고 있는데 이제 옆에서 계속 옆인지 위인지 야인지 모르겠어요. 네. 여자 흐느끼는 소리가 그렇게 생생하게 들리는 거예요. 눈을 감고 있는 상태로 아 이거 흔히들 얘기하는 가위인가? 야 이거 가위면 큰일 났는데 나는 가위로 눌려본 적도 없고 아 이거 되게 무섭나 눈도 못 뜨고 계속 흐느끼는 소리를 한 10분 넘게를 듣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 뭐 손가락을 집중을 해서 움직이면 발가락을 움직이면 팔 하나를 뭐 확 뻗으면 뭐 그러면 깬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마음속으로 셋을 세고 몸을 틀었어요. 몸을 트니까 몸이 확 틀어지는 거예요. 가위에 눌렸다라고 하기에 이게 뭐지 싶을 정도로 확 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길래 눈을 살짝 떴는데 그게 가위가 아니라 여자친구가 이제 자면서 울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계속 얘기를 했던 게 나는 술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그게 술 많이 먹으면 뭐가 더 선명하고 더 또렷하게 들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깨워서 물어보니 계속 울면서 하는 얘기가 저 구렁이 불쌍해서 어떡하냐고. 저 구렁이가 너무 아프대요. 예. 너무 아픈데 이 불쌍한 구렁이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더라고요. 잠꼬대를 심하게 하는가 보다. 꿈을 꿔서 이러나 보다. 계속 구렁이 얘기만 하다가 마지막에 저 흰 구렁이 저렇게 아파하는 거 안 보이냐고. 정신 차려라. 그래서 제가 이제 일어나서 물을 떠서 줬는데 그새 또 잠이 들어서 자더라고요. 예.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서 이제 뭐 속이 아프다, 나 어떻게 왔냐부터 얘기를 쭉 하다가 얘기를 할까 말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물어봤어요. 혹시 전날에 기억이 나는 게 있냐? 나 왜 니네 집에 와서 자 있냐? 네가 전화를 했고 힘들다고 해서 내가 데리고 왔다. 전날 기억이 나는 게 없다. 뭐 가게에서 마감하고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난다. 그러냐? 그러고 넘어갔어요. 넘어가고 그
비슷한 류의 일이 뭐 좀 있었거든요. 계속 뭐가 보인다는 둥. 결국에는 그 여자친구가 조현병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가 계속 보이고 들려서 제가 더 이상은 만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헤어지게 됐어요. 헤어지고 소식은 간간히 듣다가 아예 해외로 갔다라는 얘기가 마지막 소식이었거든요. 그때를 곱씹어 보니까 충분히 얘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어쨌다 저쨌다 막 생각을 계속 가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불쌍하고 안 됐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두 번째 여자랑은 헤어지고 이제 30대 중반쯤이 돼서 이제 세 번째 에피소드의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또 똑같은 노래방 사장님이셨고 네. 저랑 나이 차이가 한 살 정도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제 밑으로. 또 똑같이 시작은 뭐 사장님 이쁘네요. 네 감사합니다부터 시작이 돼서 좀 더 신경도 좀 많이 썼고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보건소라든가 경찰서, 세무서 이런 단속이 좀 많이 나와요. 그때마다 이제 저희가 가서 뭐 좀 해결해 줄 거는 해결해 주고 뭐 정리해 줄 건 정리를 해주는 부분이 좀 뭐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역시나 또 다르지 않게 또 사귀게 됐고 그러니까 만나자고 한 날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나는 내림굿을 받았어 라고요. 보통은 박수든 무당이든 자기가 그런 쪽으로 끼가 있거나 혹은 뭐 내림굿을 받았거나 뭐가 됐던 간에 누구한테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걸 업으로 삼지 않는 이상은.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신당을 차렸고 신을 모시면서 점사를 본다. 그럼 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전제 조건을 먼저 깔든가 아니면 뭐 남녀 관계가 됐든 뭐 친구 사이가 됐든 깊은 상황이 오면 그걸 먼저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뭐 얼굴은 몇 번 봤고 친분이 있지만 남녀가 만나서 뭐 처음 뭐 만나보자 잘해보자라고 한 그 시점에 그 날에 사실 나 내림굿 받았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은 저는 보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괜찮아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말 이뻤거든요. 모든 게 다 용서가 되고 뭐 그럴 정도로 정말 이뻤는데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나 저한테 얘기를 하기를 자기 내림굿 해주신 선생님이 계신데 네 얘기를 좀 했다. 네 얘기를 했는데 되게 보고 싶어 하신다. 얼굴 좀 보면 안 될까라고 조심스럽게 묻길래 싫다라고만 얘기를 했어요. 그냥 싫다라고만 넘겼는데 몇 날 며칠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한 번만 계속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전 여자친구 얘기를 해줬거든요. 사실은 이러해서 무당을 찾아갔고 근데 그 무당이 이런 얘기를 했고 이렇게 했는데 트라우마까지는 아닌데 진짜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을 나한테 너무 못된 말과 진짜 뭐 작정을 하고 나쁜 말들을 한 걸로밖에는 안 들린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도 저는 뭐 지금도 똑같아요. 일반인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뭐 둘은 뭐 잘 되니만이 결혼을 하면 되니만이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저를 콕 집어서 너는 뭐 곧 있으면 박수해야 돼. 30대 후반에 크게 아플 거야. 죽을지도 몰라. 이런 얘기들을 해대는데 누가 좋아해요. 그런 경험이 있으니 조금 그렇다. 그런 쪽에 계신 분들을 만나기는 이제는 싫다. 네. 라고 얘기를 하고 별일 없이 그냥 지나갔어요. 그렇게 한 달 가까이가 지나갔는데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여자친구한테. 급한 일이 있으니까 가게를 좀 빨리 좀 와주면 안 되겠냐고. 저는 이제 무슨 일이 생겼나 하던 일을 정리를 하고 후다닥 넘어갔죠. 넘어가서 가게를 딱 들어갔는데 여자친구는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가게에. 뭐 이름도 불러보고 했는데도 아무도 없길래 그 왜 사장님들이 보면 밥도 먹고 쉬기도 하는 그런 소파가 있는 방들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좀 뭐 앉아 있으면 오겠지라고 해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되게 고운 단아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나이는 한 60 좀 안 돼 보이시는 되게 한눈에 봐도 단아하고 품격 있고 막 그런 좋은 만들만 다 껴도 모자를 그럴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머리도 정갈하게 곱게 넘기셔가지고 사장님들 보러 뭐 갖가지 사람이 오니까 별로 신경 안 쓰고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고 그분의 대각선에 앉았거든요. 마주 앉아보긴 좀 초면이니까 대각선에 앉아서 제가 뭐 해야 할 것들 이제 서류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5분 좀 안 됐을 거예요.
저한테 안녕하세요라고 또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아, 이번에는 눈을 좀 맞춰야겠다 싶어서 눈을 보고 안녕하세요라고 저도 똑같이 인사를 했는데, 아무개라고 할게요, 여자친구를. 저 사실 아무개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네, 이렇게 두 글자밖에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사실 되게 신뢰가 되고 결례가 되는 건 알지만 제가 너무 궁금도 했고, 그리고 아시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뭘 아냐는지는 전 모르겠고요. 네, 여튼 뭐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니까 너무 뵙고 싶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또 눈에 눈물이 쭉 흐르시더라고요. 그냥 뭐 감정선이라는 게 아니, 예. 뭐 울먹거리든가 아니면 슬픈 생각에 어느 정도 준비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눈물이라는 게. 그냥 또 쭉 흘리시길래 제가 그러니 이 말만 했어요. 이러니까 아무 말 안 하시고 눈물을 닦으시더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누구이며 몇 살이며 이런 얘기가 일절 없었거든요. 물론 뭐 그 아무개가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디테일한 첫 번째 여자와 두 번째 여자의 경험이 이랬고 저랬고 이런 얘기를 전혀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 두 명은 잡기가 들린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 두 명이요라고 되물었어요. 그 두 명은 잡신이 들린 거야. 신경 안 써도 돼요. 뭔 뚱땅지 같은 소리가, 또 두 명은 뭐고 잡신은 뭐고. 네, 그냥 대답을 했어요. 네, 대답을 하니까 기억을 더듬어 보시라고. 그 두 명은 잡신이 들렸고 앞으로도 그런 사람이 계속 붙을 거래요. 그런 유의 사람들. 그러니까 이쪽으로 좀 트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내림굿을 받았든 눌렀든 뭐가 됐든 뭐 잡신이든 뭐든 그런 사람들이 제 기운을 이렇게 좀먹으려고 많이 붙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무당마다 다르겠고 뭐 사람마다 뭐 견해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분 설명으로는 그게 그냥 붙어 있어서 되게 마음이 편안하고 좋고 뭐 기분도 좋아지고 계속 뭐 그런 게 있대요. 있는데 잠자리 몸을 섞고 나면 그게 너무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달라진다는 부분이 그 무당들도 신기가 떨어졌다, 신발이 떨어졌다, 뭐 기도를 해야 된다, 뭐 자기랑 맞는 사안이 이렇게 있다라고 전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냥 그런 쪽으로 계속 뭔가를 채웠던 것 같아요. 저는 뭐 티도 안 났고 뭔지도 모르겠고 뭐 이유도 모르겠고 그러면서 쭉 저한테 뭐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궁금한 걸 물어봤어요. 두 번째 여자친구랑 이런 일이 있었다. 귀문이 열릴 것이고 신이 들어올 것이고 너 정도의 기운은 웬만한 장구신도 들어올 수가 없고 뭐 그 이상의 신이어야 돼 뭐 그런 얘기들을 기억나는 대로 다 얘기를 풀어줬더니 다 맞아 예 맞아요 네 그거 맞아요 그냥 그렇게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꽤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분이 용한 거예요? 라고 제가 물어봤는데 그 업을 하지 않는 사람도 그 정도는 보일 거예요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이 보인다라는 게 그러면 점괘 뭐 점사 뭐 이런 업을 가진 사람들이 절 보면 하나같이 화를 내고 의구점을 품었던 부분도 다 그런 거냐고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들은 아마 부러워서일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자기가 가지지 못한 그 기운에 자기가 모시게 되면 지금의 신보다 더한 신이라는 걸 분명한 거라서 아마 부러움에 화가 나서 그랬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크게 두 가지를 또 얘기를 해주세요. 예. 첫 번째는 귀문이 열릴 것이야. 박수를 해야 될 운명이고 그게 아니면 뭐 그 상황에 맞춰서 해결을 해야겠지라고 얘기를 하고 저한테 정말 크게 아플 거래요. 예. 그래서 제가 또 되물었거든요. 아니 그러면 이 뭐 신병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있지 않냐. 전조 증상이라든가 뭐 흔히들 그런 게 난 있다고 들었다. 근데 지금까지도 너무 잘 살아왔고 예. 뭐 크게 아픈 데 없이 뭐 무난하게 잘 살았다. 그냥 답이 없어요. 그냥 아플 거예요. 근데 그 아픔이 뭐 어떠한 형태가 되겠죠. 근데 예. 그것까지 알면
제가 뭐 정말 신이겠어요라고 하면서 그냥 너스레 웃길래 네. 그냥 하는 경고인가 보다. 왜 그러잖아요. 다 점사가 다 맞지는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좋은 것만 듣고 뭐 나쁜 건 흘려보내고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점을 보러 가는데 저도 뭐 똑같았었던 것 같아요. 뭐 좋은 얘기는 없었고요. 네. 그냥 다 흘러가야 된다라는 얘기만 듣고 있었죠. 그리고 그 여자친구랑은 되게 싸움 없이 되게 오래 잘 만났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 주위에 있는 그 친구들도 많이 봤고 하면서 여자친구는 되게 기가 세고 기가 센 사람은 고집이 센 거는 무조건인가 봐요. 그냥 뭐 3살짜리 깐난한 얘기도 안 될 정도의 고집인데 저만 만나서 저랑 같이 있으면 되게 착한 순한 양이 된다라고 다들 그러더라고요. 오. 저야 뭐 남들한테 다 친절하고 하며 그렇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내 사람한테만 되게 잘하고 남들한테는 좀 틱틱거렸으면 한다라는 뭐 모든 연인들의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네. 저는 또 거기에 더 좋아하고 뭐 그러다가 3번째 만난 그 여자친구는 저한테 얘기를 해준 게 연말하고 연초에는 항상 아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연말에 아파서 연초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연말에 넘어가면 연초에 아픈 경우가 있는데 한 일주일을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뭐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면 뭐 자기가 가진 신병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신당은 차려놓고 쟤는 지내되 점산을 안 보거든요. 그러면서 유흥주점에 대해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귀신이 나오고 혹은 그쪽에 촉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 운영을 하고 네. 뭐 그런 쪽에 있는 사람이 운영과 뭐 일과 맡아서 한다.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예. 그 여자친구도 그런 쪽에 한 부류니까 얘도 뭐 그런 사람이겠거니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여자친구가 나 좀 아파 오빠라고 얘기를 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연락이 안 돼요. 그때가 연락이 딱 끊겼어요. 오. 그러니까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생 이별이 된 거죠. 그러네요. 제가 조금 생각을 해서 혹시 이제 뭐 해가 바뀌는데 괜찮냐라고 물으니까 아직은 괜찮아라고 걱정하지 마 늘상 오는 매해 오는 그런 거야. 네. 그래 그러면 내가 뭐 도와줄 거나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를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해놓고 다다음 날인가? 그때가 30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12월. 나 좀 아픈 것 같아. 좀 올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놓은 다음 날부터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되는지 뭐 때문에 안 되는지는 저도 뭐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3번째 여자친구가 끝이 나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 4명의 무당과 1명의 여사친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네요. 그 1명의 여사친은 짧은 얘기인데요. 제 네. 친구들이랑 놀고 있었거든요. 근데 니네 모르는 친구가 1명 올 건데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아. 그래서 여자야? 그랬더니 여자래요. 그럼 무조건 와야지.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섞여서 놀고 있는데 들어와서 인사를 해요. 뭐 얘는 누구고 얘는 누구고 인사를 쭉 친구가 시켜주는데 저를 딱 보고 그냥 그대로 진짜로 얼음이 된 상태로 저를 계속 주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오, 예.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게 싸우려고 그러나? 이게 또 왜 이래? 뭐야? 그러는데 의자에 앉자마자 또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거예요. 아, 이거 진짜 너무. 그래서 한다는 얘기가 예. 민철이라고 해? 누구라고 해? 누구라고 해? 누구라고 해? 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저를 딱 보더니 나는 누구야? 라고 얘기를 해요. 저를 똑바로 정면으로 쳐다보고 나는 누구야? 라고 얘기를 하고 나 내린굿 받았어. 또 그러는 거예요. 그냥 말을 하게 만드네요. 가만히 계신데. 그러니까 그쪽으로 제가 뭐가 그 네. 기운이라는 게 뭐가 좀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와, 예.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니까. 네네. 근데 거기에 저를 뺀 나머지 친구들이 다 놀래더라고요. 너 이거 네 입으로 말하기 되게 싫어하면서 너 왜 그래? 라고 친구들이 물어보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이 총 5명이었는데 일동 얼음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의 말을 귀 기울여 보는데 나 쟤 되게 무서워 그러면서 계속 우는 거예요. 네. 근데 쟤랑 같이 있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시에.
근데 그 같이 있고 싶다라는 개념이 뭐 그냥 되게 오래 두고 친하게 지내고 싶다. 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주더라고요. 무서운데 옆에 있고 싶다. 네네네. 오. 내가 되게 무서운데 옆에 있고 싶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몸에 문신도 많고 생긴 것도 되게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때 하필 여름이었어요. 그러니까 반팔 반바지를 입고 외관상 봤을 때 와 얘는 숨도 못 쉬게 생겼네라고 얘기를 종종 들어요. 네. 아, 그것 때문인가라고 얘기를 해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아니야 나 되게 착해. 나 저기 물거나 해치진 않아. 되게 착하고 되게 의로운 놈이야. 안 무서워해도 돼 라고 얘기를 했더니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닌 거 너도 알잖아 라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미치겠다, 진짜. 그래서 속으로 아 나는 진짜 박수를 해야 될 건가? 이게 뭐지? 그 생각에 그렇게 또 그날 하루가 또 지나고 예. 그 친구가 저한테 시간이 되냐고 묻더라고요. 한 달 반 정도 지나서 시간 돼. 뭐 하게 그랬더니 한 30분만 시간을 좀 내달래요. 그래서 그래 그럼 뭐 어디 갈 건데 그랬더니 일단 따라만 오래요. 그냥 나 지금 여기 있으니까 그러면 올래 아니면 내가 갈까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가는 길에 너 픽업해 갈게 해서 그 여사친의 친구 차를 타고 이상한 카페 뭐 이상한 데를 가요. 예. 야 여기 뭐야 그랬더니 일단 들어가 봐 하면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타로점을 보는 집이더라고요. 타로는 또 제가 또 태어나서 처음 보는 거라 예. 재밌겠지 하면서도 이제 점집이 아니니까요. 그쵸.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안녕하세요 뭐 나이 얘기하고 이름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 또 그분이 눈물을 또 주르륵 또 흘리시는 거예요. 타로 보시는 분이 그냥 보자마자 또? 네네네. 미치겠다, 진짜. 그래서 제 생각엔 타로 보시는 분도 요 정도면 저기 나를 그냥 가만두질 못하는구나. 이게 똑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 여러 가지의 얘기를 똑같이 하면 그게 그거다. 라고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다 모르는 사이인데. 그렇죠. 그것도 제가 3번의 점을 본 것도 횟수로만 따지죠 20년이 좀 안 되거든요. 근데 만난 사람마다 다 내린 곳을 받았거나 점사를 업으로 보시는 분들이고 그런 사람들마다 똑같은 증상과 똑같은 비슷한 얘기들을 해오니까 네. 큰일 났다라기보단 좀 마음의 준비 같은 게 되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뭐 정리를 한 거죠. 근래에 와서 정리를 한 거예요. 한 2년 전쯤에요. 첫 번째 20살 때 일했고 20대 후반에 일했고 30대 중반에 일했고 그러면 그분들이 똑같이 하는 얘기가 30대 후반에 문이 열릴 것이고 굉장히 아플 것이고 네. 그리고 뭐 하나같이 눈물을 흘렸고 그러면 뭐가 됐든 준비라기보다는 뭘 좀 나름대로는 생각을 좀 정리를 해놔야 될 것 같다. 근데 곱씹어 보니까 제가 아프지가 않았던 거예요. 뻥이네. 잘못된 거네. 이거 그냥 겉으로 보고 문신 보이니까 문신하지 말라고 한 거고 뭐 눈물이야 뭐 제 입장에서는 이제 아니라는 걸 계속 찾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눈물은 몰라. 근데 난 안 아팠잖아. 그럼 됐어. 라고 생각하던 찰나에 작년에 이제 일이 하나 터지게 돼요. 작년에 제가 암에 걸려요. 아이고, 예. 근데 이게 솔직히 신병이라고 하면 알 수 없는 시름시름 앓거나 네.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뭐,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아프다.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근데 그 공통적인 부당 두 분이 얘기를 하신 부분이 죽을 고비가 올 거라는 걸 얘기를 하셨고 굉장히 아플 거야 라는 얘기를 하시기만 했거든요. 뭐 비슷한 류의 뭐 얘기가 없었어요. 사고를 조심해라, 물을 조심해라 뭐 이런 얘기 없이 그냥 너 죽어 잘하면 이제 혼자 신났죠. 2년 전까지만 해도 아프지를 않았으니 나 30만 넘으면 돼. 근데 작년 제가 5월에 암에 걸리고 다행히 수술로 끝나는 암이었어요. 네. 그러면 난 살았네. 그리고 수술을 하고 난 직후에 CT를 찍었는데 전이 이상 소견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됐어. 이 생각을 갖고 왜 암 환자들 보면 3개월에 한 번씩은 추적 검사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또 그럴 수 있으니까. 네네네. 이게 뭐 암이라는 게 말하면 5년이 지나면 완치, 10년이 지나면 완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렇게 3개월이 지나고 CT를 찍었는데 림프절에 전이가 된 거예요. 아, 야, 이게 뭐 어떻게 말로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네. 사실 어디에 뭐 간에 암에 걸렸는데 뭐 위로 전이가 됐어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수술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몸에 암이 없어요라고 얘기를 하고 난 뒤에 전이가 됐다는 얘기를 들으면 저는 암을 2번 걸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렇죠. 예. 뭐 한 번에 2번 걸리고 3번 걸리는 느낌이랑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1년을 잘 치료를 받았고 현재 상태로는 암이 없대요. 오, 예. 지금은 뭐 완치 개념은 아니고요. 계속 추적 검사를 해야 되기는 하지만 그러고 이제 꽉 찬 30대 후반에 7개월이 남았잖아요. 그 7개월은 저도 모르겠어요. 예. 이게 정말로 그거 빼고는 지금 다 상황이 왔고 정말로 박수를 해야 될 팔자인 거면 남은 7개월 안에 뭔가가 와야 된다라는 건데 예. 네, 이거는 아. 그래도 제 이야기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일단 오늘 해주신 이야기가 MC님 네, 긴 세월의 이야기를 함축해서 이야기를 하신 거는 맞는데 네네. 일단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일단 무당들이 보자마자 눈물을 계속 흘리는 이런 경우를 쉽게 보진 못하잖아요. 그것도 정말 다 다른 시기에 다른 무당들이. 네네. 그리고 또 여사친 분도 그러셨고. 근데 저도 이게 저는 사실 살면서 이건 뭐 듣고 계시는 귀족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은 건데 네. 세상 살면서 주위에 뭐 신기가 있거나 그런 분들을 단 한 명이라도 혹은 봤다면 한 명 이상이라도 네. 보기가 전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쵸. 있어도 얘기를 잘 안 하시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추려서 3명이고 임팩이 있는 사람이 3명인데 네. 그 이외에 만났던 뭐 스쳐 지나갔던 사람들도 한두 명은 그런 분이 계셨고 없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 더 된다는 얘기인데 한 사람한테 그런 류의 사람이 1명, 2명도 많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 저는 5명 이상의 사람이 연결이 되고 이렇게 꼬인다? 혹은 그런 사람들만 만나게 된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게 쉽지 않은 경험인데 네. 어쩜 그럴까 싶은 생각이에요. 아니 근데 이게 일단 MC님 네. 무당을 찾아가서 그런 점사 보는 걸 좋아하는 분들은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찾아가니까. 네네네. 근데 MC님은 그런 경우가 전혀 아니었잖아요. 그쵸, 다 그냥 끌려간 거죠. 그쵸? 우연히 네. 가게 된 거고 그 네. 자리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신 거니까. 근데 이런 경우는 거의 흔치가 않은데 그리고 그냥 보고 눈물을 흘린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저도 한 분 말씀은 그래요. 그 음. 마지막에 사귀었던 그 여자친구 그분 말씀으로는 네. 그냥 기에 압도당했다? 그냥 그냥 뭐 아우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네. 그 사람이 봤을 때 그 풍기는 그 기가 네. 순간 압도당해서 그런 것 같아요라고 정의도 아닌 그냥 본인 생각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네. 네. 네, 진짜 오늘 이야기가 굉장히 기구하고 뭐 엄청나게 뭐 무서운 내용 이런 내용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묘하면서 도대체 뭘까라는 궁금증을 또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고 MC님께서 아직까지는 현재 진행형이라고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지금은 현재 뭐 무당이 아니신가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아닙니다. 그죠? MC님? 네네네. 네. 근데 귀문이 열린다고 표현을 들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귀문인지 제가 기억이 나는 비슷한 단어인 것 같아요. 제가 귀문이라고 정확히 듣지는 않았는데. 예. 네. 사실 뭐 제가 뭐 영안이 트인 것도 없고. 그쵸. 제가 그거 여쭤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귀문은 아니란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아무튼 뭐가 그 시점에 뭐 크게 무언가가 들어온다. 뭐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일단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저도 함부로 추측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이 말에 힘이 있다고 또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괜히 어떤 저의 추측이나 아니면 시청자분들의 또 그런 의견조차도 좀 그런 방향성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괜히. 네네. 네, 그래서 일단은 좀 지켜보죠, MC님.
아직 뭐 네, 결정되거나 어떤 지금 더 이상의 뭐 악한 상황이 온 건 아니니까 좀 더 네. 지켜보고 지금 치료에 전념하시는 걸 네. 생각을 하시길 바래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MC님께서 말씀하시기 힘든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이야기를 들려주셔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음번에는 또 갖가지 화력의 직업 괴담으로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도 굉장히 잘하시고, 그리고, 와, 이렇게 또 기구한 사연이 있구나, 시들모 하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의 이야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 이야기들은 어떤 이야기들이 전달이 될지 여러분들도 많은 응원과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